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굉장히 본토 위협을 받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현 수준의 핵 능력과 ICBM 능력을 인정하고 가령 이제 한반도 문제,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빅딜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다. 그건 질문이 굉장히 너무 비약을 하네요. 우선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합시다. 미국이 북한의 그 핵 능력을 인정하고 그건 아주 굉장히 중대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두 가지의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설사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에 대해서 미국의 기본 입장은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이 증명 가능하고 그다음에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해체하는데 뭘 해체해야 되느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이 있다면 핵을 포함해서 핵무기를 생산하고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해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그거는 왜 북한의 핵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다른 8나라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핵을 다른 8나라의 핵 문제와 싸잡아서 국제적인 핵 감축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는 북한의 논리를 공박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입장은 북한에 대해서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차원을 초월해서 가지고 있는 건 모두, 가질 수 있는 모든 거를 버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주한미군 문제와 철수 문제와 바토한다. 이거는 그 얘기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아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국의 북핵 대응 정책인 CVID가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북한은 폐쇄 국가인데 이 CVID를 어떻게 실제로 실현하느냐에 대한 북한은 절대로 CVID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헌법으로 핵무기 개발 생산에서 보유한다는 것을 박아놓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는 CVID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수용할 수 없고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미국이 말하는 CVID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하나의 ambiguity, 애매모호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경우를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은 미국 편에 섰고 중국은 북한 편에 섰는데 지금 일본과 중국은 어떤 입장이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요즘 우리 언론이 참 그야말로 천방지축으로 써대고 있던데 지금 우선 미북 간의 회담이 여러 차례 반복될 가능성을 우리가 상정할 수 없는 것이 성사가 될지 여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일본과 중국이 어떻게 여기에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은 너무 가상적이죠.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무책임한 언론이 많기 때문에 일본이 패싱되는 것 아니냐 하는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거기에 또 하나의 팩터가 있죠. 일본도 또 소위 요새 아주 이상하게 된 민주정치의 무대이기 때문에 아베가 지금 정치적으로 그동안 굉장히 강력해지는가 싶었더니 요즘 여러 가지 스캔들로 인해서 아베 정치적 입장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 흔들리고 있는 아베의 입장을 어떻게든지 뭔가 요술방망이로 좀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바로 이 미북 접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가지고 뭔가 아베가 거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죠. 또 중국은 중국대로 그동안 이 과거 20년 동안
중국이 아주 요령을 흔들듯이 흔들렸던 것이 미북 대화를 직접 해라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북 대화를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는 좋아하는 듯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그 흐름이 있어요. 두 가지 이유에. 하나는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해서 한반도 문제가 안정이 되면은 중국이 미국을 흔드는 중요한 카드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동안 핵 문제 가지고 북한이 하도 중국을 골탕 먹였기 때문에 중국의 내부 여론상으로는 그동안 북한을 버려라 하는 여론이 굉장히 무성하게 일어나 있었어요. 그게 사실 표면화가 됐었죠. 근데 그런 주장을 하던 사람들은 당혹감을 느끼는 거예요. 북한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북한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북한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여름의 어떤 구름처럼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4강의 이해관계를 얘기하기는 굉장히 이른 것이에요. 우선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소위 이 5월 회담이 성사되느냐 여부를 우리가 참 예리하게 지켜보고 그 결과가 드러난 뒤에 그런 문제는 우리가 고민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월에 미북 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또 시간 벌기에 악용할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북한 나름으로 시간 벌기에 이용하고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이 사이의 회담이 이루어지면은 최소한도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회담이 계속되진 않더라도 완전히 결렬될 때까지는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취해왔던 것 같은 강력한 대북 제재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부담이 있고 또 그걸 더 강화하는 것은 더구나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 국제사회라는 것은 어제와 오늘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데 지금까지 울리며 겨자 먹기 식으로 미국에 발을 맞췄던 국제사회 여론이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우선 북한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력을 좀 느슨하게 할 수도 있죠. 뭐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또 하나는 우선 북한이 지금 특히 대북 국제적 대북 제재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체제 사이에서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가 지금 생겨서 이것이 커지고 있다는 증후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수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시간을 버는데 이용이 될 소지가 있는데 그러나 북한이 여러 시간을 벌어서 이런 어떤 이 짓을 하는 것은 이제 성과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거예요. 과연 시간을 벌어서 북한이 근본적으로 북한의 여러 가지 이 내용을 근본적으로 이 변경시키지 않고 이 현상을 이렇게 모면하고 수습하는 것을 장시간 계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기가 좀 그것도 어렵죠. 아마 어쩌면은 이렇게 북한이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면은 그 공간이 지금 김정은 체제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역기능을 수행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남북관계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이 영향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미북관계에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연합훈련은 이미 고사에 났어요.
그동안에 뭐 거듭 연기됐다고 하기는 어렵고 한 번 연기된 거예요. 과거에 팀 스피리트가 연기됐던 전례가 있고 이번에는 이번 이제 평창 올림픽 때문에 한 번 연기가 됐죠. 연기가 됐는데, 연기될 훈련이 곧 재개되죠. 재개되는데 그 재개되는 한미 훈련은 내용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정관을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야말로 찰떡 같았던 한미 공조를 내용으로 하는 한미 훈련이 아니고 이 한미 훈련에 동참하는 문재인 정권과 트럼프 정부의 여러 가지 계산과 생각의 간의 괴리가 지금 우리가 발견되고 있어서 있죠. 게다가 이 한미 이 훈련은 궁극적으로 북한과 군사적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인 거예요. 그 훈련이 훈련의 그런 북한의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그 군사적 대응의 내용에 관해서 지금 미국과 한국 간에 동상이몽의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금 벌써 이미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한미 이 합동 훈련은 그 훈련을 시행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일종의 설계가 이제 한미 이 군사협의에는 워게임이 포함돼 가지고 이걸 실시하고 그 워게임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훈련이 실시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듣기로는 벌써 이미 작년부터인지 재작년부터인지 한미 연합사의 워게임은 형식적으로 되고 있고 미군 단독으로 워게임이 별도로 지금 실시되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군 단독으로 실시되는 워게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듣는 부분은 있지만은 그 내용을 참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제 자꾸 한미 간에 갈등이 생기면은 한미 합동 훈련은 글쎄 연기되거나 내용이 수용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을 상대로 하는 어떤 군사적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이 단독으로 한국과는 별도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과의 협의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런 사실은 위험이 지금 보이고 있죠.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부산에 미국 핵 추진 잠수함 입항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송영무 장관이 미국 태평양 사령관을 만나서 즉 이제 전략자산 핵 잠수함이 굳이 올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농담으로 바꿨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발언들은 말씀하신 한미 연합 훈련의 성격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그렇죠. 미 해군의 핵 잠수함이 부산에 들어오려다가 일본으로 돌아간 것은 바로 그것이 한미 연합 이 방위 체제, 한미 군사 동맹의 내용의 질적인 갈등이 지금 싹트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그 일환으로 이제 송영무인가 이 국방부 장관의 요전에 이제 미 어떤 사령관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나온 건데 난 그거는 별개의 차원에서 우리가 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송영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국방을 책임 맡고 있는데 여러 가지 송영무 장관의 그동안 행동을 보면은 이 사람은 코미디언이에요. 이 완전히 찰리 차플린의 이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문재인 정권 안에서 송영무 장관은 찰리 채플린식의 희극 배우 어떤 성격과 역할을 가지고 일정한 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의 틀을 짓고 벗어나고 있는데 이 송영무 장관이라고 하는 희극 배우가 그걸 희석시키고 또 말하자면은 이제
이 여론상으로나 한미 관계에 있어서 뭔가 그것을 좀 이 각을 누그러뜨리는 그 아주 이상한 역할을 지금 하는 주인공이 돼 있다 하는 면에서 굉장히 그 희화성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한미 동맹의 틀을 깨는 주요 인사가 현 정부에 있다면 누구라고 보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우리가 봐야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 누굽니까? 인종석 씨라고 하는 그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종북주의자 아니에요? 그렇죠? 또 청와대 이 뭐 20몇 개의 비서관 포스트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소위 그 이 주사파 세력으로 지금 메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사안들이 있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 이 대한민국 사회를 용공 내지 연공 사회화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움직임을 내면적으로 다지고 표면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지금 앞으로의 그 한미 그 안보 동맹은 어떻게 말하자면은 과연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참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결렬이 된다면은 미국의 북한 선제 공격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지금 미국이 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은 그 선제 공격이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어요. 가령 미국의 대북 군사적 선제 공격으로 어떤 데는 선별적인 그 소위 그 서지칼 외교 수술적인 그 제한된 이 타겟에 대한 공격 이런 것이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요새는 무슨 이 코피 작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다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의미가 없어졌냐 하면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설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워서 일으킬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어떤 행동을 일으킨다면은 가령 그런 선제적인 그것은 제한 공격이라든가 또는 코피 작전 같은 건 아니고 다른 것이 될 거예요. 다른 것은 뭐냐? 북한이 미국의 선제적인 군사 공격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 보복 군사 행동을 나올 수 있는 능력을 마저 박탈하는 그러한 성격과 내용의 군사적 공격이 될 거라고요. 그런 군사적 공격은 명분이 뭐냐? 지금 이제 유엔 헌장 61조를 보면은 자위권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지금 유엔이 2차 대전 후에는 국제 평화를 관리하는 일종의 국제연합이거든요. 연합국가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유엔 헌장이 뭘 규정하고 있느냐면 41조에서 모든 국제적 분쟁은 평화적으로 우선 해결한다. 그리고 그 평화적 해결이 안 될 때는 40조가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데 단독 또는 집단적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데 반드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행동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5개 상임 국가가 비토권을 가지고 있어서 좀처럼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같은 것은 안 되는 것처럼 돼 있죠. 그러나 유엔 헌장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1조를 보면은 이 자위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위권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유엔 회원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당할 경우 아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그 해당 피격 국가가 단독으로나 집단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유엔 헌장의 어느 조항도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단독 군사 행동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러면 군사적 공격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느냐? 직접 총으로 쏴야 되느냐? 그것만이 아니죠.
가령 그 이 적대적 국가가 특정 국가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아주 여러 가지로 책임성 있는 그 이 발언으로 공격을 곧 하겠다 하고 위협을 할 때 그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군사행동도 가능하다. 그 예방적 군사행동이에요. 그 이제 국제법상으로는 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예방적 군사행동은 그 군사행동이 이루어진 여러 개 실적이 있어요. 그 미국이 왜 그걸 머리에 두지 않겠어요. 다만 북한이 능력이 실제로 그런지 아니면 과장되는지는 몰라도 잘못 건드리면은 아주 크게 일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엄청나게 미국이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을 해서 하지만은 만약에 지금 미국 대화가 그야말로 유산되고 그다음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 객관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면은 특히 작년 11월에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하기를 북한이 핵으로 미국의 어느 목표든지 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3개월밖에 없습니다라고 보고했어요. 그 3개월은 금년 2월로 끝난 거예요. 그 보고에 의하면은 2월 이후에는 북한은 이미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미국 중앙정보국의 공식적인 판단이에요.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역지사지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그야말로 북한이라는 피라미드 같은 존재가 수소탄으로 공격을 할 능력을 가지고 공격을 가령 아주 공언하고 있다. 그러면은 선제 공격을 왜 안 하겠습니까? 선제 공격을 하되 그 방법은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이 어중이 떠중이들 식으로 얘기하는 코핀이 무슨 이런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공격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